명리학 공부는 오래 했는데 막상 사주팔자를 해석하려고 하면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신도 알고 격국도 알고 여러 고전도 읽어봤는데 정작 사람 앞에서 통변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궁통보감입니다. 궁통보감은 원령을 기준으로 사주를 어떻게 조화롭게 읽어내야 하는지 길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즉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을 실제 통변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계절의 기운, 즉 조우를 이해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너무 추워서 따뜻한 햇살이 필요하고 여름 불길 속에 태어난 간목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이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의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계절로 풀어내는 책, 그게 바로 궁통보감이에요. 궁통보감을 먼저 배우면 십간의 성격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계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운으로 느껴지고요. 또 상담에서도 바로 당신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물을 가까이 해야 더 잘 자랍니다. 이렇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통변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통보감은 고전 중에서도 비교적 쉽고 체계적이라서 적천수나 자평진전 같은 난해한 고전을 배우기 전에 기초 체력을 쌓기 딱 좋은 책이에요. 결국 사주는 불균형을 읽고 그걸 조화롭게 맞춰주는 공부인데요. 이 불균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계절 그리고 궁통보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통변의 첫걸음은 반드시 궁통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12달 속에서 달라지는 간목의 이야기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인월의 간목은 겨울 끝자락 첫 숨을 쉬는 어린 나무예요. 인월은 음력 1월 입춘을 기준으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문턱인데요. 땅 속에는 아직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 있어요. 간목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얼어붙은 땅을 뚫고 간신히 싹을 틔우는 여린 나무와 같죠. 이때 간목은 반드시 병화와 개수가 필요합니다. 병화는 따뜻한 햇살처럼 간목을 데워주고 개수는 부드럽게 뿌리를 적셔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만약 병화가 없으면 나무는 얼어붙어 자라지 못하고 개수가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병화와 개수가 함께 있으면 귀격이 되고 사주에 없더라도 운에서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되죠. 반면 흙은 간목 뿌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러버릴 위험이 있어서 억제 대상이고 경금은 아직 어린 나무에 도끼를 드는 것과 같아서 쓰이지 않아요. 인월에 태어난 간목은 막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새싹이에요. 따뜻한 병화와 촉촉한 개수가 있어야 편안하고 잘 자라죠. 병화가 있으면 마음과 환경이 따뜻해지고 개수가 있으면 삶의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설령 원국에 병화나 개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운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고 그때 크게 발전하고 귀하게 쓰이게 되니까요. 다만 너무 춥거나 건조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일이 막힐 수 있으니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마음, 따뜻한 환경을 곁에 두는 게 좋아요. 묘월의 간목은 꽃 피는 봄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묘월은 음력 2월 봄 한가운데로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합니다. 대지는 푸르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간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와 가지를 활짝 펼치죠. 그런데 이 시기에 간목은 힘이 넘치는데 오히려 그 힘이 너무 과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햇빛이 가려지고 기운이 분산돼 성장을 방해받거든요. 그래서 경금이라는 도끼가 꼭 필요합니다. 경금이 가지를 쳐주고 정리해줘야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끼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나무가 베일 수도 있으니까 정화라는 부드러운 불이 꼭 있어야 해요.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유익한 도구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바로 식신제살격이에요. 간목이 낳은 정화, 즉 식신이 칠살인 경금을 제어해 귀격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묘월에는 흙이나 물은 필요하지 않아요. 목기가 지나치게 강해서 흙이 많으면 뿌리를 눌러 해롭고 물이 많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죠. 금은 반드시 정화와 함께 있을 때에만 귀하게 쓰여요. 묘월에 태어난 간목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왕성한 나무예요. 하지만 가지가 엉켜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 있어서 정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금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 삶을 다듬어 줄 때 운이 크게 열려요. 운에서 경금과 정화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때가 됩니다. 진월의 간목은 흙 속에 묻힌 나무예요. 진월은 음력 3월 봄의 끝자락이면서 토의 계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목의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토기가 강해지기 시작하죠. 땅은 습하고 무거워서 간목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간목은 흙에 눌려 뿌리가 막히기 쉽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임수예요. 임수는 큰 물로 흙을 적셔주고 간목이 뿌리를 뻗도록 도와줘요. 이걸 소토라고 부르죠.
또 경금도 필요합니다. 경금이라는 도끼가 간목을 정리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데 정화가 없으면 경금이 너무 날카로워 오히려 해가 돼요.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임수로 흙을 풀어주고 간목은 스스로 흙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고 임수로 물기를 내주는 게 진월 간목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진월에 태어난 간목은 무거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어린 나무와 같아요. 답답하고 막힌 상황이 있어도 새로운 지식이나 인맥, 기회 같은 임수로 물기를 내야 하고 불필요한 건 경금과 정화로 정리하며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운에서 임수, 정화, 경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재능과 역량이 빛을 발하는 기회가 돼요. 4월의 간목은 뜨거운 햇살 아래 선 나무입니다. 4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절기로 불기운이 퍼지고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죠. 간목은 이런 뜨거운 땅 위에 서 있어서 더위와 건조함에 쉽게 시들어요. 그래서 개수가 꼭 필요합니다. 개수는 새벽 이슬처럼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경금이 함께 있으면 간목을 다듬어주고 목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요. 하지만 경금은 정화로 단련돼야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화가 없으면 경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또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뿌리가 눌려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개수로 열기를 식히고 경금과 정화가 균형을 이루는 게 4월 간목의 핵심이에요. 4월에 태어난 간목은 여름 초입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기운이 꼭 필요하죠. 개수가 있어야 갈증이 해소되고 경금이 있으면 나무를 다듬어 줍니다. 하지만 경금이 날카롭기만 하면 안 되니까 정화가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아요. 4월 간목은 물과 불, 금의 조화가 정말 중요해요. 이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게 자라고 삶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5월의 간목은 불길 한가운데 선 나무예요. 5월은 여름의 절정, 불기운이 극성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간목은 사방이 불길에 둘러싸인 나무 같아요. 이때는 개수가 꼭 필요합니다.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야 하지만 한여름 조우에는 개수가 더 효과적이에요. 불과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가 타버리거나 뿌리가 눌려 고사할 수 있어서 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기가 지지에 숨어 있으면 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부귀한 삶으로 이어져요. 반대로 금수 없이 화토만 강하면 평범하거나 하격에 머물기 쉽습니다. 또 목기가 너무 강하면 경금으로 절제해야 하고 경금이 강하면 정화로 단련해 균형을 잡아야 해요. 5월에 태어난 간목은 불길 속에 홀로 선 나무예요. 그래서 시원한 개수가 있어야 뿌리가 마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죠.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야 하고 금기가 있으면 안정적인 수원이 생겨서 삶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금수 없이 화토만 강하면 지치고 일이 꼬이기 쉽죠. 그래서 월 간목은 물과 금을 빌려야 건강하게 자라고 인생도 안정적인 흐름을 찾습니다. 미월의 간목은 뜨거운 땅과 눅눅한 흙 사이에서 숨 쉬는 나무예요. 미월은 여름의 끝자락, 대서절기 즈음이라 땅이 뜨겁고 습기가 함께 올라옵니다. 간목은 뿌리를 내리기 힘든 환경이죠. 그래서 개수가 꼭 필요해요. 개수가 열기와 습기를 적셔주어 간목이 버틸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흙이 너무 무겁고 강하면 뿌리가 눌려버리기 쉽습니다. 이때는 간목이 스스로 흙을 뚫고 소통해야 해요. 금기가 있으면 물을 생해주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반대로 금수만 강하면 뿌리가 썩거나 나무가 약해질 수 있으니 병화가 금을 제어하고 흙을 따뜻하게 해줘야 균형이 맞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간목은 무더운 여름 습하고 무거운 흙 속에서 숨쉬기 어려운 나무예요. 개수가 있어야 뿌리가 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흙이 너무 많으면 뚫고 나가야 하고 금기가 있으면 든든하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미월 간목은 물과 금, 그리고 적당한 불과 목의 힘이 조화를 이뤄야 인생이 편안해지고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신월의 간목은 쇠약해진 나무예요. 신월은 입추 이후 초가을로 여름 기운은 빠지고 가을 금기가 강해집니다. 목기는 약해지고 금기의 압박을 받아 나무는 쇠약해지죠. 이때는 경금을 다스려주는 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정화가 있으면 칠살인 경금을 제어해 나무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금을 자신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만약 정화가 없으면 임수가 투출해 살인상생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임수가 간목을 보호해주고 돕는 거죠. 하지만 수기가 지나치면 뿌리가 썩거나 기운이 흐트러지니 적당한 토기로 제방해줘야 해요. 금기만 강하고 하수기운이 없다면 간목은 쉽게 꺾이고 삶이 고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월 간목은 도전 속에서도 조화를 잘 이루면 더 단단하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6월의 간목은 가을 찬바람 속에 남겨진 약한 나무예요. 6월은 가을 한가운데 금기가 절정이고 목기는 약해집니다. 간목은 금기의 압박을 받아 쉽게 꺾일 수 있죠.
그래서 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정화는 금을 부드럽게 재련하고 간목이 베이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병화도 있지만 금을 다스리기에는 정화가 더 귀하게 작용해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정화를 극제해서 금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지에 금기가 왕하고 병화와 기토가 있으면 금을 다스리고 땅을 따뜻하게 해줘 간목이 숨 쉴 수 있습니다. 금수만 강해지면 뿌리가 썩거나 나무가 위축되니 불과 흙으로 균형을 맞춰야 해요. 6월에 태어난 간목은 가을 찬바람 속에 여린 나무예요. 정화가 금을 다스려야 살 수 있고 병화와 흙이 있으면 숨통이 트이죠. 금기만 강하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6월 간목은 따뜻함과 균형을 이룰 때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수월의 간목은 땅이 주관하는 계절, 물로 뿌리를 살리고 금으로 수원을 채우는 시기예요. 수월은 가을의 끝자락 토기가 가장 왕성합니다. 목기는 약해지고 흙이 지배하는 환경이죠. 간목은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고 눌려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흙을 뚫고 소통해야 해요. 병화가 있어야 흙을 데워 생기를 돌게 합니다. 수기가 부족하면 재물운이 약해지고 불과 흙만 있으면 명예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나 임수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금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해로울 수 있지만 정화가 있으면 금을 부드럽게 다스려 균형을 맞춥니다. 수월에 태어난 간목은 흙이 지배하는 계절에 태어난 나무예요. 그래서 뿌리를 뚫는 힘과 따뜻한 햇살 같은 병화가 꼭 필요합니다. 물기운이 함께 흐르면 뿌리가 생기를 얻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해월의 간목은 장생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에요. 해월은 겨울이 시작되는 때 간목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자리입니다. 수기가 왕성하고 차가운 한기가 강해요. 이때는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뿌리를 살립니다. 불이 없으면 한기에 갇혀 자라지 못하고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요. 습기가 많으면 무토로 제습해야 하고 금기가 있으면 물과 땅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금기가 지나치거나 물이 너무 많으면 해롭습니다. 해월 간목은 불과 흙 그리고 오행의 균형이 맞아야 생명력을 품고 자라날 수 있어요. 자월의 간목은 얼어붙은 겨울 따뜻한 불을 기다리는 나무예요. 자월은 겨울의 한가운데 동지를 포함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게 꽁꽁 얼어붙고 묶이는 극도로 위축돼 있어요. 하지만 동지 이후 양기가 자라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간목은 한기와 습기 속에 생명력이 약해져 있어요. 병화가 꼭 필요합니다. 병화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간목에 온기를 주죠. 습기가 과하면 무토로 제습해야 하고 경금과 정화가 함께 있으면 벽갑인정 구조로 기격이 됩니다. 만약 병화가 없고 수기만 강하면 지나치게 차갑고 습해 간목이 숨쉬기 어렵고 재물과 명예도 얻기 힘들어져요. 자월 간목은 따뜻한 불과 적절한 흙, 금수의 균형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축월의 간목은 겨울 끝자락 얼어붙은 땅속에서 온기를 기다리는 나무예요. 축월은 여전히 춥고 습하지만 자월보다 묵기가 조금 더 안정되고 견고해집니다. 이때 천간에 경금이 있고 다시 정화가 있으면 금을 불로 단련해 부기격을 이룰 수 있어요. 반대로 토가 지나치게 많고 목기가 약하면 목으로 흙을 뚫어야 합니다. 정화는 금을 다스리고 목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화 없이 경금만 있으면 목이 베일 수 있어 평범하거나 고단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축월 간목은 따뜻한 정화와 함께해야 부귀한 삶으로 이어지고 불과 금, 흙과 물의 균형이 맞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